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개미 눈물만큼이긴 하지만 살짝 상승했었던 세부 현황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승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민망하지만 그래도 5일 연속 잘하면 6일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오전경에 업비트에서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내일 아침 9시까지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 6일 연속 상승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근데 워낙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실제로 체감하기엔 매우 어려운 정말 개미 눈물 같은 상승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비트도 이더도 그리고 그 외에 나름 대형 코인 위주로도 조금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호재도 조금씩 나오지 않았나.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던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솔라나라는 코인이 있죠. 근데 일단은 솔라나 얘기하기에 앞서서 안셈이라는 한 유명 코인 애널리스트의 이름을 딴 밈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무려 일주일 새 16만 퍼센트가 넘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게 솔라나 기반 밈 코인이어서 조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우리랑은 큰 상관은 없는 뉴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거 상승세에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무슨 밈 코인이 나왔다, 뭐 얼마나 올랐다 하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보기 드문 귀한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인지 솔라나가요, 지난 주간 온체인 활성도가 1위였다. 활성 주소도 3천만 개에 육박한다. 사실 밈코인 요새 누가 해? 밈코인의 미음도 꺼내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밈코인 누가 해 하니까 솔라나가 손을 들면서, 저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법 데이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온체인 활성도 1위를 기록했다. 그래서 트론, BNB,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크게 앞질렀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활성화 주소도 늘었고 트랜잭션 건수도 늘었는데 더 중요한 건 요새는 실적을 따지잖아요. 돈 벌었어, 안 벌었어. 근데 수수료 수익이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62%나 올랐고요. 프로토콜 수익도 18%가 올랐고 총 예치 자산도 6% 정도 올랐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실적이 뒷받침된, 그러니까 잠깐 하고 끝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구조적일 수도 있겠다. 나름 실적 성과를 들이밀 만한 그래도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요것도 솔라나의 상승을 뒷받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큐리타이즈라는 이게 RWA 전문 기업이죠. 최근에 뉴욕 증권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7월 초에 됐었는데요. 요것 때문에 솔라나가 19%가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시큐리타이즈는 제가 종종 소개드렸지만 SECG라는 이제 티커명으로 아마 상장이 돼 있을 텐데 워낙 작은 주식이라 막 급등락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 어, 지금은 주식이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은 주식 투자자들은 서클이라는 게 상장이 되면서 대표 종목이 됐는데요. 아직은 RWA를 대표할 만한 큰 주식이 없습니다. 그들이 온도를 사겠어요? 체인링크를 사겠어요? 그런 건 아마 안 살 거다. 근데 시큐리타이즈라는 RWA에 나름대로 특화된 기업이 상장됐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럼 솔라나가 올랐냐? 이 토크나 전문 기업, 요걸 제가 튀김 장수로 표현을 자주 하죠. 뭐든 튀김은 맛있습니다. 토크나를 하면 웬만하면 잘 팔릴 거다. 근데 전문 튀김 장수가 인정한 기름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시크릿타이즈 주식을 어, 어디에 올릴 것인가, 어떤 기름에 튀길 것인가 했는데 솔라나랑 아발란체가 채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전문 장수들이 보기에도 솔라나랑 아발란체라는 고속도로는 블록체인은 올릴만 하다. 굉장히 싸고 빠르다. 좀 이런 게 검증이 되면서 이래저래 솔라나 관련 여러 소식들이 주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이다가 최근에 여러 논란도 있었죠. 좀 나 쉬고 싶다, 이런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논란을 딛고, 레이오스라는 업그레이드를 발표를 하면서, 물론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연말까지 마치겠다, 대략 이런 이제 스케줄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나 이제 쉬는 거 아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XRP 레저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리플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거에 견줄 만하게, 그러니까 초당 거래 처리량 TPS라고 하는데요.
최대 60배까지 높일 수 있다. 근데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에이다가 보통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타일 중앙화와 보완까지 유지를 하면서 빠르게 가보자. 그러니까 예를 굳이 들자면 왕복 2차선 도로를 한 왕복 10에서 20차선으로 넓힐 거야. 그러니까 최대 기준으로는 원래는 한 120차선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항상 그런 효과를 아마 내긴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0에서 20차선으로 늘려서 보완이나 탈중앙화도 갖추고 속도도 늘리겠다. 요걸로 그래도 나름대로 저도 에이다를 좀 들고 있고요. 근데 업비트 스테이킹에 맡겨서 가격을 거의 안 보고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6월 말에 한 220원 기준으로 7월 4일쯤에 한 300원, 301원을 딱 터치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만 뭐 36.8%나 올랐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고가 기준으로 특히 24년 말이나 25년 초에 뭐 트럼프가 전략 비축 5개 에이다가 들어가기도 했었죠. 1,800원, 1,900원 갔을 때 비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84% 정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런 대형 코인들도 조금 뭐 꿈틀대는 뭐 그런 이제 뉴스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상승이 뭔가 조금 아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정상 궤도로 올라가서의 상승이 아니고 구조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제가 오전 중에 업비트에서 한번 최근 현황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우연찮게 비트코인이 9,600만 원을 딱 찍었을 때를 운 좋게 이렇게 찍어봤고요. 그 밑에 이더리움도 한 270만 원 정도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어디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뭔가 크게 잘못됐다. 어디가 지금 잘못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거래 대금이요.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게 지금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 뒤에 공이 하나가 붙어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뭐 비트 이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 밑에 솔라나도 지금 뭐 이상한 코인들에게 빌려가지고 아예 화면에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뭐 에이다 이런 것도 올랐다고 하지만 이 위에 있지는 않네요. 거래량이 처참하다. 즉, 지금 현물 이 상승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올랐을까? 26년도 상반기에 여러 자산들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자, 주식도 VTI, 그러니까 뱅가드에서 파는 뭐 S&P 500 이런 게 아니라 한 3,500개에서 400개 정도 되는 ETF 티커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한 8% 정도 올라왔고요. 리츠, 부동산 쪽은 오히려 11.5%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채권도 올랐고, 골드는 뭐 마이너스 한 6% 정도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는 뭐 애교 수준이고, 오일은 좀 변동성이 있지만 52%, 뭐 60%막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모든 자산 대비해서 비트코인, 블랙락의 ETF 기준으로 보면 30한 2% 떨어질 정도로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 즉, 과대 낙폭에 따른 이건 거의 기술적 반등에 가까운 아직은 구조적인 상승이 아니겠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오랜만에 좀 아마 관심은 없으실 수 있겠지만 잊고 지냈던 글로벌 유동성을 한번 참고로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긍정적인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뭐 글로벌 그러니까 유동성이긴 하지만 통화량이 처음으로 23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리고 4개월 새에 6천억 달러가 넘게 급증을 하고 있다. 뭐 이건 긍정적인 뉴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양적 완화 재개 논쟁이 일고 있으며 뒤에서 뭐 뭔가 양적 완화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엄청 뭐 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까지 있다. 글쎄요, 잘 체감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기사는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희소성 자산의 투자 매력이 강조되고 있다. 의견인가요? 주장인가요? 뭐 사실인가요? 제가 볼 땐 사실보다는 좀 주장이나 의견에 가까운 내용이 지금 써 있지 않나. 그러니까 팩트는 23조 달러 돌파지만 희소성이 그래서 강조되고 있다. 이거는 일단 의견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좋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오르지 않고 있을까? 일단 최근에 이 유동성 증가 속도를 보면요. 증가되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춤하다가 지금 회복세에 있어요. 22, 23년엔 긴축 모드로서 이게 좀 늘어나지 않다가 24년도에 회복세를 보이고 25년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주춤하면서 작년 말부터 주춤하면서 하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
26년 2월 달에 증가, 뭐 플러스 뭐 0.12, 0.14, 0.12. 그러니까 꾸준히 오르다가 26년 5월 달에 거기에 한 두 배 수준인 0.25억 달러가 이제 좀 늘어났다. 조달러네요. 그러니까 5월 들어서 글로벌 유동성, 특히 미국 쪽에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 이 상황을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은 올랐다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글로벌 유동성, 즉 빅4에 대한 유동성을 더 많이 쳐주죠. 전 세계적인 이제 네 개의 큰 국가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25년도 상반기랑 26년도 상반기가 이제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미국의 유동성 보시면 하늘색보다 파란색이 좀 올라왔어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유로존을 보면 오히려 작년 대비 떨어졌죠. 지난 파란색이 더 떨어졌다는 건요. 지금 긴축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냥 자기 혼자 계속 올라가는데 26년도 되니까 더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유동성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좀 미미한 수준으로 올랐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나하나 보면 본인 살 길 바쁜, 그러니까 본인 이거 수습하기 바쁜 이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이렇게나 많이 돈을 찍었는데 이거 다 뭐 하고 있을까요? 작년에는 금을 사기 바빴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부양책을 쏟아내기 바쁘다.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코인의 키읔도 지금 꺼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EU, 유럽 쪽도 보시겠지만 긴축 모드로 돈 푸는 양이 증가 속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 원래 적기도 했지만 이 유럽이랑 일본이랑 지금 이미 금리 인상이 나왔어요. 심지어 유럽은 그러니까 24, 25년은 뭐 관세 대응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뭔가 돈을 풀고 했었지만 지금은 긴축으로 바뀌었다.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다. 한국은 여기에 넣진 않았는데요. 뭐 유동성 기준으로 뭐 신규 기준이 있고 구 기준이 있잖아요. 최근에 바꿨었죠. 어떤 걸로 하더라도 중국 다음이라고 이제 데이터 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빅4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넣진 않았고요. 아무튼 한국도 그나마 이 돈이 늘어났다면 한국 지금 주식 사기 바쁘겠죠. 그래서 코인을 살 여력이 지금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가보겠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에 사실 증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100원이 늘어났으면 그중에서 중국에서 얼마나 늘었고 미국에서 얼마나 늘었어. 이게 중요한데요. 코인을 투자하기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100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79원이 중국에서 늘어났어요. 근데 중국에서 늘어난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쓰였다? 금에도 쓰였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에서 구해내기 지금 바쁠 거고요. 오히려 지금 디플레가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가 잘 되지 않고 있겠죠. 국내 소비 쿠폰을 뿌리기에 바쁘고 그나마도 자본 통제가 돼 있어서 코인은 당연히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나 많이 돈을 찍어냈지만 코인으로 넘어오는 건 거의 없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미국인데, 미국은 100원이 늘어났으면 지금 13원밖에 안 됐다. 이 13원에서도 AI로도 들어갈 거고요. 뭐 국채 사는 것도 들어가고, 뭐 배당주나 우량주나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크립토로 넘어오는 건 지금 극소량이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유로존이나 일본은 뭐 미미하기도 하고 본인 앞가림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해도 지금 낙수 효과로 올 수 있는 코인으로 올 수 있는 게 너무 적다. 그거를 제가 한번 데이터를 최근에 찾아봤는데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캡, 그러니까 시가총액입니다. 까만 게 비트코인이고 분홍색이 USDC, 그리고 파란색이 USDT, 테더라고 보면 되는데요. 한눈에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분홍색이 굉장히 출렁출렁 거리죠. 이게 USDC입니다. 중 미국의 트레이더들이 투기적으로 지금 이 시장을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USDT는 조금은 더 안정적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뭐 25년 아니 26년 들어서 뭐 조금씩 글로벌 유동성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26년 5월부터 뭐 굉장히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동그라미 친 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6년 5월, 6월, 7월에 걸쳐서 그냥 거의 잠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이 친구들이 바이낸스든 코인베이스든 뭘로 살 거 아니에요.
안 온다.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인 쪽으로 돈이 넘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물 거래량, 아까 업비트에서 처참했던 것도 보셨을 거고, 이 현물도 없는데 누가 올렸을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대부분 선물발 상승에서 나왔다. 뭐 물론 옵션도 있지만요. 이게 선물이 좀 데이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바이낸스에서 최근 한 2, 3년 기준으로 선물 대비 현물의 거래량, 그러니까 분자가 퓨처입니다. 분자 위에 있는 게 선물, 분모에 있는 게 스팟 현물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비트코인, 회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높을수록 선물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퓨처가 분자니까요. 근데 최근에 제가 동그라미 친 데를 보면 퓨처가 너무너무 높죠. 지금까지 높았던 거는 높은 것도 아닐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선물만 많이 사고 반대로 현물이 줄어서 이렇게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국내는 진짜 심할 정도로 아무도 안 산다.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다 도박처럼 이 퓨처에서 지금 즐기고 있다. 물론 이 데이터가 길진 않아서 뭐 법칙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찾아본다면요. 이 빨간색 화살표가 이 선물이 꺾이는 겁니다. 선물이 그러니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선물 이런 사람들이 청산이 되면서 이 빨간 게 좀 줄어들어야 그래야 현물을 기반으로 동반한 상승이 뭐 파란색 이 비트코인이 노란색이 올라가죠. 그리고 역시 두 번째 중간에 보시면 역시 선물이 줄어들어야 이 레버리지가 꺾이면서 좀 구조적인 노란색 상승이 나오고, 여기는 뭐 경사가 어마어마하네요. 세 번째 화살표, 빨간색이 떨어지면서 노란색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도 굉장히 저 위에 있는 이제 선물 거의 하시는 분들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게 조금 청산이 되면서, 뭐 물론 변동성이 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덜컹덜컹 하면서 떨어져야지, 이 노란색 화살표처럼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 거의 도박꾼들, 이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돈을 빌려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위주의 장세로 지금 상승이 나왔다. 그렇다면 현물 위주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이끌 트리거가 도대체 나올 수는 있는 거냐? 이 삭막한 상황에서 상승 트리거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수많은 비슷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정말 일부만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의외로 정말 희망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트리거가 나왔었다.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3년도부터 미국 증시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2000년, 2021년, 2년까지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서웠던 3년의 하락장이 왔었습니다. 아마 뭐 지금도 AI 버블이 있네 없네 뭐 논란이 있지만 아마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게 터진다면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무섭고 뭐 주식은 죽었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중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어마어마했겠죠. 뭐 희망이 전혀 없었는데 의외로 트리거가 뭐였냐면요.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보통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의외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계속 이제 불안하겠죠. 뭐 서로 보복을 하고 뭐 전쟁을 언제 하냐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오히려 2003년 3월에 전쟁이 나오니까 불확실성 해소로 해서 이때부터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까지 무려 5년 이상을 폭등을 합니다. 이게 전쟁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올랐다. 뭐 이것도 일부 맞긴 하지만 정말 확실한 거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드디어 전쟁이 터졌구나. 당시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됐겠죠. 그리고 두 번째, 2020년 8월 달에 스트레티지의 등장도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뭐 밖에를 나갈 수가 없는데 뭐 정말 희망이 없었겠죠. 근데 마이클 세이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비트코인을 내 돈으로 사겠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왜 비트코인을 사지? 근데 그 이후로 정말 막 폭등장에 오면서 테슬라가 뭐 결제로 도지코인을 쓴다, 비트코인을 쓴다, 뭐 일론 머스크가 도지 파더가 되고 하면서 후발주자들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었고요. 역시 22년, 23년, 특히 22년 11월이었죠. 뭐 그때 당시는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국채든 금이든 다 던졌던 때입니다. 이때도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는데
슬그머니 22년 11월에 챗GPT가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 되겠어. 지금 뭐 금도 던지고 부동산도 던지는데 이걸로 지금까지도 AI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 엔비디아가 1년 만에 3배가 넘게 놀라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트리거가 나온다는 거죠. 코인 얘기 좀만 더 해보면요. 24년 1월 달에 드디어 무려 11년 만에 이 말이 11년이지요. 뭐 제출하면 반려, 제출하면 반려. 그것도 기간 꽉꽉 채워서 다 게리 겐슬러 같은 사람들이 11년을 이걸 반려를 했는데 여기에 희망을 품는 자체가 사치였지 않을까요? 그래서 23년 6월 달에 블랙락이 나는 하면 되는 놈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떨어졌죠. 6월 달에 잠깐 올랐다가 23년도 아마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비트코인도 물론이고 특히 이더리움 등등 웬만한 코인들은 23년도 9월이 더 안 좋았습니다. 6월 달도 게리 겐슬러의 난동으로 안 좋았는데요. 9월이 더 안 좋았어요. 아니 넣었으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가 이제 10월, 11월, 12월 갈수록 다시 폭등이 나오는 그래서 24년 1월 달 기준으로 11개의 비트코인이 동시 승인되고 이때도 또 된다 안 된다 가짜 뉴스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이게 되면서 그때서야 막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요. 당신이 ETF를 의미를 아느냐. 아무튼 이런 또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뭐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죠. 무려 15년 가까이 저는 박스피였다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 취업을 했던 게 2009년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이후로 코스피는 거의 안 쳐다봤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뭐 정부 정책도 있고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었지만 저는 그냥 딱 하나만 꼽으라면 깐부치킨입니다. 왜냐하면 젠슨 황화 때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이거 참고로 이거는 예고가 된 만남도 아니었거든요. 젠슨왕이 우연찮게 뭐 그 경주 에펙 회의를 오게 되고 와서 이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같이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나눴는데 러브샷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칩을 안 쓰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되면서 뭐 이제 최근까지도 뭐 SK 최태원 회장과 2차 회동, 뭐 LG 회장님이 막 삼겹살 굽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트리거들이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나왔다. 그래서 뭐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었죠. 한번 그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25년부터 작년부터 계속 되네 안 되네 했던 클래리티 법안 혹은 뭐 전략 비축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401k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6년 땡땡월 입법을 계기로 뭐 최고가를 경신했다. 뭐 랠리가 확산됐다.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항상 바닥일 때, 항상 참 이 희망이 1도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트리거가 나왔었다. 그게 클래리티든 전략 비축이든 뭐 행정명령이든 뭐 401k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을 맺어볼 텐데요. 제시모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월가에서는 새로운 게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투기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니까 말이다. 새로운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옛날부터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장도 비슷한 역사가 반복되더라. 운율은 대충 맞더라.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매우 심하게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트리거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밀물 뒤에는 썰물이 오고요. 썰물 뒤에는 밀물이 들어오는 게 투자의 법칙임을 믿으신다면 현물 거래량을 동반한 찐 상승이 나오기까지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